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로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세계가 주목합니다. 한국 재벌의 부패가 청소될 수 있을지와 삼성의 미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회오리 바람은 오늘도 강하게 붑니다. 그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치인은 늘어나고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주요 국가와 그의 관계는 냉랭합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보수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 제목입니다. 페이팔 창업자인 공화당 피터 틸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검토합니다. 2017년 현재 빌 게이츠를 비롯한 8명 거부의 재산은 세계 인구 반이 갖고 있는 부에 맞먹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도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전용 픽업 서비스 사업이 확장됩니다.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가 146년 만에 중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떤 때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 보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뒤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에 대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삼성 이슈가 그렇습니다. 최순실에게 대가성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합의를 했는가? 이것이 이제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결국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그룹의 총수가 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뇌물 공여 430억 원. 사상 뇌물 공여 액수로는 한국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케이스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최순실을 올해 2월에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됐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뇌물 공여 혐의에서 430억 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97억이 회사 돈이었다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당연히 한국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고 미국과 세계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가디언, 알자지라까지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각 언론마다 약간의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뉴욕타임즈 제목의 경우는 삼성의 상속자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체포되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삼성의 경우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설립이 돼서 이병철 회장 당시에는 사카린 밀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구속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결국은 혐의가 있었지만 구속되지는 않고 회장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복귀됐다가 지금은 이제 아들 이재용이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용이 체포되고 나면은 한국의 가족 컨트롤 재벌의 부패 그리고 그 부패와의 한국에서의 싸움이라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결국은 대통령에게 뇌물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코너로 더 몰릴 수 있다고 지금 뉴욕타임스는 전망을 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은 2014년 심장마비 일으킨 이후에 지금 계속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이후에 아무도 문병 갔다는 사람도 없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의 아들인 재벌의 총수격인 부회장이 이렇게 된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제 문영표 구속됐고 그게 이제 삼성의 두 회사 간의 합병 문제 등등 내용까지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국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의 총수가 구속된다면은
그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뉴욕타임스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마크 뉴먼, 그 홍콩의 그 기본이 그 홍콩의 본사가 있는 샌포드 C 번스타인 리서치 회사의 분석가죠. 물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이슈 때문에 큰 결정을 미루기는 되겠지만 뭐 삼성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큰 액수를 투자하는 그 등등이요. 그렇지만 크게 삼성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그 미국의 그 삼성이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에게 돈을 준 것 이게 왜냐하면 최순실이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국과 비교를 하자면 큰 그 로비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파워풀한 로비하면은 총기 로비 같은 것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어떠한 그 단체의 로비라기보다는 직접 기업이 삼성, 현대의 로비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시 그 경제 전문지답게 삼성의 그 미래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제목 자체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결국은 그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의 경제도 삼성의 그 재벌 총수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완전히 그 망가지지는 않다. 분위기 괜찮다 하는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 재벌이 한국 그 주식 시장으로 볼 때만 하더라도 전체 그 주식 시장 가치의 거의 3분의 1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삼성 자체에서는 특별검사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NPR 방송도 마찬가지 그 삼성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제 신문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마감 시한 때문에 아직 삼성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했는데 삼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고 물론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삼성이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이재용 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좀 그 상징적으로 그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고 그 회사 자체에도 여러 명의 그 CEO들이 있는데 그 CEO들은 구속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유죄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3대째 그 승계 리더십에는 오너십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가 이제 그 마이크로 매니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전략만을 뭐 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 대단한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예 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삼성의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 역시 뉴욕타임스와 같은 사람을 인용을 했군요. 그 마크 뉴먼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해서 투자도 뭐 오케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사상 최고치였고 그 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내려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문을 닫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도쿄발로 이 내용을 전했는데 아나 그 파이필드 그 도쿄 그 특파원이요. 이 특파원은 굉장히 그 트위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바로 그 시차상으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에요. 이런 그 특별검사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트위터로 이 내용을 전해서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웹사이트에 바로 올라와 있더군요. 오늘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는 점을 이 도쿄 그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특별검사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을 특별검사 대변인이 했다는 얘기요. 그 이규철 대변인이죠. 해서 판사가 영장 청구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재용이 구속될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문용표 씨가 기소된 그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은 특별검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최순실한테 그렇게 하고 뭐 대통령을 통해서 뭐 돈을 주고 한 것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특별검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430억을 줘. 이것은 그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재용 씨가 48살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할아버지요. 이재용 씨의 2차 대전 이전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결국은
현재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고 있는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회사를 키워서 오늘날의 재벌이 됐고, 지금은 이 삼성이 전화에서부터 보험회사, 병원까지 손 안 대는 사업이 없다는 것이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시는 분이라면 오늘 3면에 그 이재용 회장 에게 많은 그 카메라 세례가 터지는 그런 이제 그 사진과 함께 실었는데, 결국 한국에서 재벌들의 이러한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다. 제프리 케인 씨의 그 전문가의 말을 싣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스캔들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요. 그 이건희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이어서 이병철에 이어서 1987년도에 그 재벌 총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문제들이 있었을 때마다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3대째 들어서 결국은 이제 구속될 수도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영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가디언도 체포될 위기에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특별검사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그 국민들도 삼성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도 예외여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늘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이 법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까지 그 가디언이 그런 여론을 실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이제 조기 그 대통령 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역시 그 조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그가 그 최악의 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 어떤 이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서울에 들어간 것까지를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닌데, 미국의 문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죽하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이스라엘에 그런 내용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그가 여러 가지를 제대로 적절하게 다룬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와 비밀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라 하고 이스라엘에 미국 정보국에서 뭔가를 보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와 비밀을 공유할 수 있고, 러시아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란과도 비밀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면 다른 나라에는 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그 신문을 제가 인용을 해드린 건데, 세계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를 만날 사람도 없는 것이고,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밖에도 미국도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많고, 오늘 더군다나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그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립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공동후원입니다. 지난주에 휴가하고 돌아왔더니 저희 스튜디오가 점점 예뻐지네요. 점점 예뻐진다는 것은 디테일하다는 것이고, 디테일하다는 것은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를 쉽게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다는 뜻인데, 마이크에 전부 그 마이크가 저희가 아주 새롭게 좋은 것으로 바꿨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인데 빨간 색깔 불이 들어와 있고 바깥에 온에어도 하얀 색깔로 돼 있는데 디테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김현지 씨와 함께 여러분 그 새로운 바람 쏘이셨죠? 잠시 뒤에 다시 오늘의 미국 뉴스로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이기 때문에
뭐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저희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뭐 1년 365일 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는데 마틴 루터 킹 데이를 Great American Day로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빌럭시스라는 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남부에서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가 흑인이고 또 이제 소수인종의 권리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방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미시시피주의 이 도시가 이런 일을 결정하자 지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이 도시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 오피니언란에 보면은 어느 대학이든가요? 네, 그 뉴햄프셔 유니버시티의 역사학과 조교수인 제이슨 그 소컬 교수가 역사학자죠. 쓴 기고문이 있는데 과연 어떤 마틴 루터 킹을 우리는 오늘 어떤 셀레브레이팅 해야지 될 것인가? 매년 1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입니다. 어떤 백인은요, 아직까지도 1968년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된 것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이 역사학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흑인들, 소수인종들의 인권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 킹 주니어가 1967년도에는 베트남 전쟁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고 미국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요. 그리고 다음 해인 68년도 그 암살당한 해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뭐 그 당시에 뭐 꼭 흑인만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 백인이라든가 뭐 일부 그 라티노도 있었을 테고요. 뭐 대대적인 이민이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물론 뭐 라티노의 경우는 워낙에 뭐 캘리포니아주도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1968년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었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캠페인을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1968년도 마지막 행진하고 숨지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한 4만 3천 명의 보수들이 서명을 하면서 마틴 루터 킹 데이 그 당시라는 것은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돼서 연방 공휴일로 됐는데 연방 공휴일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청원을 한 사람들이 4만 3천 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이지만 그 사인을 해서 지금 연방 공휴일이 됐는데 많은 보수들도 레이건 대통령처럼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었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모두 결국은 평등을 주장한 거잖아요. 비전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 그래서 1986년도 1월 15일 그때는 이제 세 번째 일요일이 그때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가 탄신일이 그날이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월요일로 했는데 첫 번째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됐었던 게 1986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1996년도에 루이지아나 역시 남부입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어포머티브 액션을 중지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그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다시 이제 그 흑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게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의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 그 콜린 그 캐퍼닉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가가 완전히 인종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를 부를 때 따라 부르는 대신 무릎을 꿇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틴 루터 킹 데이 그 주니어가 다 평등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뉴욕 포스트도 사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꿈 그때와 지금 아마 살아 있었다면 일찌감치 좀 젊었을 때 숨졌잖아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해서 오늘 살아 있었다면 그의 그 탄신일을 그의 날로 하는 것인데 88세 생일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종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비폭력을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평등, 그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아예 그 사설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야말로 진정한 보수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 이 민권 운동가가 인권 운동가가 완전한 보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그 원칙과 가치를 방어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많은 그 보수들이 마틴 그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야말로 미국을 아주 그 극단주의에서부터 뭔가 좀 그 중도적으로 그 오게 했고 폭력을 거부했고 인권 중심으로 했고 미국 주류에서 아주 오랜 동안 무시해 왔었던 일을 이 두 사람이 해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미국은 특정 인종, 특정 종교에 의해서 뭉쳐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권리를 똑같이 강조를 해야지 된다. 그게 바로 미국이 잘 돼가는 그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는 좋은 면에서요. 미국의 예외주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기본 가치를 그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보수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4년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세상이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다. 큰 문제다. 영혼이 없이 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My friend라고 얘기하면서 I have a dream 전에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디트로이트 설교에서 얘기를 했었다는 게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입니다. 오늘요, 이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마틴 루터 킹 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 딸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마틴 루터 킹 그 3세 그러니까 맏아들이죠.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인권 운동가, 민권 운동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주말 사이에서는 존 루이스 그 조지아주의 민주당 그 하원 의원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그 셀마 행진을 했었고 지난해에 나왔었던 영화 제목 자체가 셀마였던가요? 거기서도 나왔는데 그런데 굉장히 설전을 주고받았어요. 왜냐하면 존 루이스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나 뭐 30년 의정 활동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적어도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금요일에 있을 그 트럼프 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또 트럼프 당선자가 트윗을 했습니다. 아니 그 존 루이스 의원은 맨날 그 말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비난을 했고 그러나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 이후에 그야말로 흑인으로서 가장 그 민권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자보다는 그 루이스의 그런 그 민권 운동 이런 것에 조금 더 그 존중하는 분위기이고요. 지금 지금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위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특히 러시아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그 조정을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하이라이트가 결국은 연방 법무부에서 제임스 코메이 연방 수사국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가 과연 그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그 수사를 하고 선거 있기 열 하루 전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뭐 별것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왜 그를 의심하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뉴스에서는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요. 지금 그 영국이나 미국 언론의 그 심층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코메이 연방수사국장이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예비선거 때 공화당 예비선거 때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그 조사해 달라고 워싱턴에 있는 그 회사에 주문을 했더니 그런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예전에 이제 뭐 CIA라든가 FBI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차린 그런 회사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국제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었고 워싱턴의 이 회사가 이제 그 영국의 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 영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그 정보국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MI5와 MI6 해서 MI5는 국내 정보, MI6는 국제 해외 정보인데 이 MI6에서 일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 후보가 그 당시에는 후보였으니까요.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에서 지금 그 당선자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업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러시아가 워낙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크렘린과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예비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그 캠페인 본부들이 그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것도 이제 트럼프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이에 이제 5년 동안이나 관련이 있었다고 하니까 2013년도에 미스 유니버스가 러시아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 트럼프가 그곳에 가서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묵었었던 리츠 칼튼 호텔이 예전에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도청 많이 했었던 그런 그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스 옐친이 예전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도 미국이 물론 보리스 옐친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때 KGB의 헤드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리스 옐친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보리스 옐친의 라이벌이 젊은 두 여자와 섹스하는 그 장면을 그 호텔 현재의 리츠 칼튼 과거에는 다른 이름의 호텔에서 찍어서 그것을 이제 그 후보에게 딱 드러내놓고 해서 보리스 옐친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지금 테이프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도널드 트럼프의 테이프. 이것도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헝가리도 이 트럼프가 당시에 자신의 호텔로 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했었다고 폭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의 이 같은 그 섹스 테이프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러시아에게 질질 끌려다닐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미국 정보국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당선자는 절대로 그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민권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나 이제 존 루이스 같은 하원 의원이 트럼프를 도저히 지금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이 그 취임식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계속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취재를 했었던 그 영국 회사요, 그 리서치 회사의 크리스토퍼 그 스틸이라는 사람이 그 MI6 출신의 정보국 출신의 이 사람은 지금 그 러시아는 암살 같은 것, 독살 같은 것을 하는 국가잖아요. 해서 그 러시아가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갔었다는 것이고 왜 그 제임스 코메이 FBI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지금 이게 근데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앞으로도 영원히 확인될 수 없은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이게 이제 비밀 정보로 묶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널리스트들이 계속 그 조사는 하고 있어요. 이 조사를 한 영국의 그 MI6 출신의 크리스토퍼 그 스틸이라는 사람이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푸틴과 이제 그 트럼프의 예비선거 후보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딱 하다 보니까 나는 영국 사람인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서 미국이 결정을 해야지 되겠다 싶어서 FBI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FBI가 특히 제임스 코메이가 이것을 시큰둥하게 별로 얘기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일이 이제 5월 달부터 7월 달, 9월 달, 10월 달 계속 불거져 왔는데 FBI에 얘기를 해도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답이 없고 해서 결국은 뭐 선거가 치러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덜컥 당선되고 말았는데 FBI 이 사람은 이제 워싱턴에와 그 접촉을 했는데 FBI 당시에 그 워싱턴의 본부는 도널드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했었던
있었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루돌프 줄리아니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굉장히 뉴욕 지부보다는 좀 그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곳이 워싱턴 FBI 지부랍니다. 해서 이제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그 비밀 이런 그 회의가 정보에 관한 회의가 열렸을 때 이것이 이제 존 맥케인이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영국에서 조사를 했었던 이 사람이 존 맥케인과 접촉을 했는데, 존 맥케인도 처음에는 인볼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맥케인이 예비선거 당시에 트럼프와 너무나 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하고 오해를 받을까 봐요.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고 나서 할 수 없이 존 맥케인이 직접 제임스 코메이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전달을 했고, 제임스 코메이도 결국은 이제 FBI가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에게도 이런 그 러시아의 그 이런 그 부분, 러시아와의 관계된 정보 부분을 지금 다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가 내렸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도 있다, 핵무기 감축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에게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가 섹스테이프를 포함해서 약점을 잡혔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 트럼프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중국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미국과 어느 나라와도 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는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해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오늘 아침에도 오바마 케어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보험을 주겠다, 더 싼 값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약속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자를 어디까지 믿어야지 될 것인가? 그 사이에 오늘은 뭐 증권시장 문을 닫았지만 트럼프 효과가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조금씩 그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요.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차기 대통령에 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미국 외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다른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생활인데, 그 자동차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도 이제 공유 서비스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조금 길이 한가합니다만은, 요즘 뭐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픽업이 굉장히 문제인데, 공유 그 서비스요. 자동차 공유라기보다 택시 서비스죠. 우버라든가 리프트가 성공하고 나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픽업하는 여기에 그 포커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그 늘어난답니다. 실리콘밸리에 물론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는 10억, 100억, 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회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그 청소년들을 그 픽업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체크도 조금 더 철저히 하게 하고, 지문 같은 것도 또 그 트레이닝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아야지 될 테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한 그 부모의 경우는 새 아이의 한 달 이런 그 회사를 통해서, 스타트업 회사를 통해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이들 픽업을 하는데, 뭐 지금까지는 주로 그 서로 그 엄마들끼리 그 돌아가면서 한다던가 했으면 지금은 프로페셔널 회사에다 맡기는데, 새 아이 맡기는데 $200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이렇게 그 큰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지 되니까 여러 군데 그 마켓이 있고, 물론 그 도전은 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들과 달리 조금 그 나와야지 되는데 시간을 맞추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켓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번창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있고요. 머세디스 벤츠도 크루브라는 그 서비스를 지금 일단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하자면 자동차 업계의 에어비앤비다.
에어비앤비가 내가 집에 없을 때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을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받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머세디스 벤츠가 처음이 아니라 BMW도 Rich Now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BMW를 갖고 있는 사람, 머세디스의 경우는 자동차가 이제 소유주의 경우요. 리스는 아니고요. 15년 미만 된 자동차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고, 먼저 시작한 그 BMW Rich Now는 독일이 아니라 같은 뭐 독일 자동차 회사지만요.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래서 BMW의 3 시리즈, 미니 쿠퍼, i3 자동차를 하고 있고, 제너럴 모터스의 마빈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을 통해서 특히 스마트폰 앱으로 내가 자동차를 쓰지 않을 때 이제 뭐 공유하게 한다던가, 캐딜락에도 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캐딜락 북은 조금 특별하네요. 한 달에 $1,500, 좀 많긴 하네요. 내면은 한 달에, 아니 1년에 18번 자동차를 바꿀 수 있는데 등록세도 내지 않고 보험도 내지 않고 관리비도 없이 새 차를 18번 정도 이제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일본 자동차 가운데서는 혼다도 느브 V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전기 자동차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사람 없이 셀프 드라이빙 하는 카까지도 확대한다고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버나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집카라든가 이렇게 자동차 택시 회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라고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많이 없고 또 도시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수단이요. 좋은 곳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자동차 사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해도 전부 대중교통수단만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사지 않고 이렇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 자동차가 마음에 드네 하면은 나중에 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렇게 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은 페이팔을 설립을 했고, 처음에 페이스북에도 투자를 했던 공화당 피터 틸 전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27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선거는 아주 비싸잖아요. $1억 정도 써야지 되는데 본인이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피터 틸이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즈의 머린 다우드 칼럼니스트와 인터뷰도, 짧은 단답 인터뷰도 했던데, 구글이 오바마 시절에 너무 많이 득을 봤다. 예를 들어 부시 시절에 엑손모빌이 덕 본 것보다도 더 봤다. 애플도 이제 영광의 시대는 끝났다.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에서 분리되는 건 오케이. 뭐 나를 위해서도 오케이. 트럼프를 위해서도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공화당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이 되기는 힘듭니다만 뭐 인지도가 있으니까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게리 뉴섬 부시장 준비하고 있고, 존 챙 재무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뭐 지금 폴리티코닷컴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피터 틸까지 나오게 되면은 재미있는 선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테크놀로지 발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죽어가는 산업도 있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좀 너무했는데요. 세계의 부자 8명이 36억 인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있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지금 빌 게이츠잖아요. 지난주에 대통령으로부터 메달 받던데요.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조 바이든 부통령은 눈물을 이렇게 손수건으로 찍어내던데 갑작스럽게 주니까 감격을 해서요. 빌 게이츠가 자산이 뭐 얼마라고 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750억 정도 되고, 8명이 누구냐면요. 최고 부자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라 요즘 많이 가시는데 그 자라의 모 회사인 인디텍스 스페니쉬 파운더 아만치오 올테가가 두 번째로 부자고, 세 번째가 워렌 버핏, 네 번째가 멕시코의 부자요. 카를로스 슬림, 미국의 뭐 IT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죠. 카를로스 슬림, 헬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그리고는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이렇게 8명이 그렇게 36억 인구가 갖고 있는 돈, 거의 반이잖아요. 갖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지금 그 정책 비즈니스 리더들, 정치인들,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는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옥스팜이 그 영국의 이런 그 비영리 기구가 지금 이런 것을 때에 맞춰서 보도를 했는데, 세계에서요, 아직도 10명 가운데 1명은 하루 2달러로 사는데 8명이 전체 인구 반의 부를 갖고 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큰 일들, 너무 큰 불만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수고해준 이현지 씨 나오네요. 잠시 뒤에 이영돈 씨와 함께요. 146년이나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볼만한 쇼라고 오랜 동안 인정을 받았던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가 5월 달에 끝낸답니다. 대중의 기호가 바뀌었고 비용도 그렇고 동물을 학대한다는 세상에